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율법이 뭡니까? 율법.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쓸 때만 해도 율법이라 하면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개의 성경, 그래서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을 히브리 사람들은 토라라고 그럽니다. 토라, 가르침, 교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오경 중에서 진짜 율법은 레위기죠. 레위기. 그래서 이 오경을 해석할 때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레위기를 주신 분은 어떻게 해서 레위기를 주셨는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끌어내 주신,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신의 산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 레위기를 가지고 이 율법을 갖고 살면 복이 있는데 한번 이 율법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본 것이 바로 민수기. 이제 모세가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느보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바라보고 죽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 3편을 합니다. 그 설교 3편에 레위기를 요약해 가지고 다시 재해석했다. 재해석했다는 말이 신명기거든요. 펼신, 그 명령 명자 가지고 신명기.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중심이죠. 레위기가 중심. 자,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우리가 더 높은 데서 바라봅시다. 그러면 구약은 뭘로 되어 있느냐? 율법서하고 예언서하고 성문서. 하기야 예언서에 역사서하고 예언서를 나누기도 합니다만 역사서 안에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언서 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은 셋으로 나눕니다. 율법서 토라, 예언서 네빔, 성문서 케투빔. 성문서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우리로 말하면 지혜서죠. 이게 이제 성문서 케투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뭐냐면 율법서 토라인데 토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더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갑시다. 더 위에서 쳐다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많은 별 중에서 지구라는 별을 택해가지고 지구에다가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어요. 식물도 자라게 하고 동물도 자라게 하고 그리고 사람도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살기를 바라서 만들었는데 천국 가지 못하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전 백성에게 다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네가 이렇게 잘하면 네 후손들이 다 너를 따를 것이고 네 후손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다른 나라도 너처럼 따라올 게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조그마한 나라 가장 그 당시에는 이 아메리카 발견되기 전이니까 가장 3대륙의 핵심이 어디냐면 그 지중해 옆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땅이냐. 팔레스타인. 땅 이름으로는 팔레스타인이죠.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민족을 하나 택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샘플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샘플을 만들면 그 샘플을 통해서 다른 나라가 복을 받을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게 제사장 나라로 택했단 말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것은 라틴 말로 폰티펙스죠. 다리 놓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게 제사장이죠. 근데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나라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샘플 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삼았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첫째,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나라가 성립되려면.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보니까 이거 12지파 12명밖에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잘 먹고 잘 살아서 막 인구가 불어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로 요셉을 통해서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처음에는 객이 됐다가 나중에는 노예가 되죠.
섬기다가 430년 만에 나오는 게 출애굽이죠. 나오게 됐다. 이제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영토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토가 생기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통치권이. 우리나라가 백성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지만 일본이 쳐들어가고 36년 동안 지배했을 때 우리가 통치권이 없었기 때문에 식민지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권이에요. 주권이 뭐냐? 법이거든요. 통치권. 그 법이 뭐냐? 우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이 성경이거든요. 그 당시는 지금 우리는 성경이지만 그 당시는 모세오경.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레위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또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 만들고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핵심이 레위기고. 자, 그러면 레위기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 하나님께 쓸 때는 거룩이고 우리한테 쓸 때는 성결, 깨끗함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가 있어서 더러워서 하나님 만나기 어려우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하냐? 제사 제도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죠. 지금 현재는 예배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왜?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내 죄를 양이나 소에게 전가시키고 그 양과 소가 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첫째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 제사에 대해서 5대 제사,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 제사를 얘기하고 그 제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제사장을 위임하죠.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제사장을 통해서 나갑니다. 아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을 통해서 가죠. 근데 이 중보해주는 이 제사장이 누구냐?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지만 대제사장 되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정결규례. 어떻게 삶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음식도 깨끗한 음식 먹고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깨끗한 음식 먹고 또 시체 같은 거 만지면 더러워지니까 깨끗하게 우리가 손을 씻고 이런 그런 그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끗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깨끗함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깨끗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죠. 예배, 우리가 말하면 예배죠. 그 다음에 나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음식과 건강입니다. 그래서 음식하고 건강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나와 이웃과의 사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사회윤리. 예를 들어서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사회윤리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째가 뭐냐면 이제 토지, 신연 얘기가 나오고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물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결국은 히브리 사람들이 만나는 거랑 똑같이 우리가 4가지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음식과 건강, 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윤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4번째가 이제 물질적인 문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일날 돈 벌러 가야 된다. 4순위입니다. 예배 드린다. 1순위입니다. 1순위하고 4순위가 갈등을 일으킬 때 뭘 택해야 되냐. 1순위를 택해야 됩니다. 1, 2, 3, 4가 다 중요하지만 언제나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믿음은 우선순위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첫 번째 예배가 아니고 오늘 우리 보면은 오늘 우리가 뭐냐면 11장에서 16장 사이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11장에 두 번째 음식에 대한 얘기. 음식이 참 중요해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정결한 음식을 갖다가 코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포도주도 우리 니코스토어 가보면 코셔 포도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행 중에도 늘 코셔 음식을 가지고 다닙니다. 유대인들은 비행기 탈 때도 일반 사람들이 먹는 거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햄버거 같은 데 속에 그 고기가 피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피를 다 뺀 거 코셔 음식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제일로 피가 깨끗한, 말하자면 저 산속에 있는 사람들 말고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로 깨끗한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우리
사도행전 같은 거 보면 고넬료 만나러 간 베드로 같은 경우 보면 그 꿈에 뭐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밖에 내려왔을 때 그런 거 못 먹는다 했을 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해가지고 그런 걸 보여준 걸 보면 먹는 것이 무슨 문제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이 구약시대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예를 들어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마라 그러는데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그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분명히 내이기는요 출애굽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홍해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그게 영적으로는 침례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고 침례식을 거쳐서 나온 시내산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이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 이대로 하면 복 받는다. 율법대로 묵상하고 율법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복 받고 사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한 음식을 먹어라. 근데 부정한 음식도 먹어도 좋다고 먹으면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병원에 간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오늘 음식에 대해서 좀 잘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자동차 같으면 옛날 같은 우리 말씀드렸죠. 자동차는 휘발유를 예를 들어서 내규일날을 안 쓰고 프리미엄을 쓰면 차가 갑자기 더 커지거나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음식은 달라요. 우리는 음식을 먹고 갓난아기가 커갖고 이렇게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 우리 살이 되거든요. 휘발유가 자동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몸은 먹은 거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달라져요. 그래서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크게 23절까지 읽었지만 크게 4가지로 나눠져요. 첫째는 어떤 동물을 먹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물고기를 먹을 것인가, 새는 어떤 새를 먹어야 되나, 그 다음에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는 뭘 먹을 수 있냐, 이 4가지입니다.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습니다. 자, 조건이 2가지입니다. 동물 중에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들의 특징은 다 초식동물입니다. 틀 먹고 자라는 거예요. 즉 화평한 평화로운 동물들이 이 대표적인 게 초식동물입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할 수 하는 음식 중에서 먹을 게 뭐냐?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정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우리 맛있게 먹는 우리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이 영적으로 보면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공격하거나 싸나운 동물들이 아니에요. 양 같은 경우는 무슨 싸나운 게 없잖아요. 즉 온유한 성도, 깨끗한 성결한 성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2가지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굽이 갈라졌다. 그러니까 딱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그런 그 성결을 뜻하고 있고요. 새김질은 먹은 걸 갖다가 계속 새김질하는 거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크고 자꾸 되새기는, 즉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묵상하는 거죠. 이 묵상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최초에 우리가 죄를 진 게 뭡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죄 진 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거든요. 선악과. 먹는 거 잘못 먹어갖고 생긴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육적인 의미에서도 이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엄밀하게 말하면 이 예수님도 술 잘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술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꾸 술 먹으면 속에서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요. 자, 우리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런 말들을 해요. 아예 돼지고기 그렇게 맛있는 걸 갖다 신약시대는 다 없어졌는데 왜 못 먹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도 유대인입니까? 안식일 교회 교인입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지키는 게 좋아요. 그 당시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는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다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얘기 해봐야 모르죠. 뭐 전자현미경이 있습니까? 뭐 그 당시 이런 걸 알아낼 길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밝혀졌어요. 그게 뭐냐? 이 맹수류나 맹금류 잡아먹거나 뭐 새나 뭐 다른 새를 잡아먹거나 다른 물고기 같은 걸 잡아먹는 이런 맹금류, 이런 그 새들, 이런 것들은 보니까 이 먹이 사슬로 봤을 때는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 먹이 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사람도 맹수류, 맹금류하고 똑같아요. 우리 못 먹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는 요새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그 사이언스지에서 그걸 갖다가 발표했고, 우리 한국에서는 과학동화라는 그 잡지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는 그거 많이 봤었는데, 하여튼 그 과학동화라는 책이 그 사이언스지를 갖다가 번역한 거, 그걸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캐나다의 그 미국과 그 캐나다 사이에 온타리오 호수 있잖아요. 거기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환경 수치를 제로로 봤을 때 환경 호르몬 오염도를 체크하는데, 자, 거기 물을 갖다 1로 봤을 때 거기에서 그 물을 먹고 자라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환경 오염 수치가 250배. 그걸 또 먹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동물성 플랑크톤은 500배. 그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새우 종류는 4,500배. 우리가 막 깨끗하다 해가지고 지금 한국 가면 그 빙어철 되면 막 빙어 막 속이 다 보이잖아요. 상자가 얼마나 깨끗하게 보입니까? 그 빙어 뭐 그냥 막 막 상추고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막 고추장 해가지고 막 비벼서 그냥 막 산채로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빙어도 83만 5천 배가 오염된 거죠. 온타리오 호수에 비했을 때. 그 빙어를 잡아먹는 송어도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이 송어는 280만 배가 오염돼 있고요. 송어를 잡아먹는 갈매기는 2,500만 배. 이게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이 오염도가 약 몇백만 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그러면 그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이 뭐냐? 학계에서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보통 그냥 쉽게 환경에서 오는 호르몬인데 그래도 안 좋다 해가지고 환경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 노아 홍수 때 홍수로 인해서 그냥 모든 동물, 식물들이 다 그냥 땅에 묻혀가지고 그냥 고압으로 칵 눌려가고 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물들은 석유가 된 거고, 따지면 원유, 석유가 된 거고, 식물들은 석탄이 된 거죠, 석탄. 근데, 자, 이 석유를 뽑아내가지고 뭐 별걸 다 만들죠. 플라스틱도 만들고, 스티로폴도 만들고, 이것저것 다 만드는데, 이게 그 뽑아낼 때, 석유를 뽑아낼 때 석유 속에 이게 남자, 여자, 막 암컷, 수컷이 다 한꺼번에 가서 석유가 됐기 때문에 그 석유 속에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 암컷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 수컷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다 섞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미세한 양이라서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과학이 발전해서 이제 밝혀보니까 이게 남성, 여성 호르몬이 조금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 조정 경기 있잖아요. 그 조정 경기장. 그 조정 경기장, 올림픽 조정 경기장이 얼마나 커요. 근데 호르몬이 얼마 들어가냐면 거기에 한 그 2숟갈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넓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아주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조금에 따라서 우리 몸에 이렇게 생겼지만 저 안에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면 완전히 부드러워지고, 그랬어요. 뭐 저거 하는 게 이제 여성 호르몬 들어가는 거고. 여성이 남성 호르몬 조금만 들어가면 갑자기 막 수염도 나고, 골골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근데 이 환경 호르몬, 내분비 교란 물질이 조금씩 많이 들어가면, 이게 말하자면 남자, 여자 거 막 섞여서 들어왔는데, 뭐 여자가, 예를 들어서 여자가 여성 호르몬 들어온 건 뭐 그냥 여성 호르몬이니까 상관없는데, 그 속에 조금만 남성 호르몬이 들어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 보면은 남자들은 전부 다 꽃미남처럼 되고 전부 다 여성 닮아가고요. 요새 여자들은 점점 남성화됐어요. 그래갖고 막 운전하는 거 봐요. 얼마나 난폭한지 몰라요. 여자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를 발표를 못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20대 남자들을 조사했더니
이 남자들 그 청년들이죠. 지금 한 30대쯤, 3, 40대 되는 그 남자들의 정자 수를 체크했더니요. 정상인 사람이 42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정상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정자 수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이 정자라는 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 그 생물학 시간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공처럼 된 데가 밑에 이렇게 올챙이처럼 뒤에 꼬리가 하나 붙어갖고 막 이게 헤엄쳐서 가잖아요. 근데 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결혼해갖고도 애기도 잘 못 낳을 뿐만 아니라 애기 낳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 남자한테는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결혼은 뭐나 뭐 그냥 중성처럼 되고 또 여자들도 막 알가닥처럼 돼가지고 뭐 결혼하면 뭐나 뭐야 귀찮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또 막상 결혼해도 애기 낳을 생각도 별로 없고 애기 난다 해도 미숙하라든지 뭐 이상한 애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시점부터 안 좋아진 거예요. 그때를 계산해봤더니 1970년도에 그때 뭐가 나왔냐면요. 라면이 1956년도인가 그때 아마 라면이 개발됐는데 컵라면이 1971년인가 나왔을 거야 아마. 근데 하여튼 1970년대 초에 이 컵라면이 나왔어요. 그냥 이 맛도 좋은데다가 얼마나 편합니까? 바쁜데. 그래서 컵라면 먹으면서부터 이렇게 일본 그 청년들이 지금 한 30, 40대 되는 사람들이 완전히 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컵라면이야. 그래서 그러면 컵라면이 뭐 때문에 그런가? 내용물인가? 내용물도 문제가 있지만 이 스티로폴, 이 석유 제품 아닙니까? 이 스티로폴에서 온도가 섭씨 한 80도 정도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이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묻어 있는 놈이.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대로 초식동물 평화롭고 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먹이사슬 높은 쪽에 안 있는 아무래도 초식은 채소를 먹기 때문에 풀을 먹기 때문에 이 덜 오염된 고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미 그 옛날에 이미 그렇게 먹으라고 그러는데 에이 구닥다리 같은 그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만든 그런 거 우리가 뭐 지킬 게 뭐 있냐. 아닙니다. 지금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이제 물고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9절에 보니까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렇습니다. 자, 비늘이 있다는 것은 물로부터 그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비닐이 보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물 속에 있으면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 지느러미가 있다는 거. 지느러미는 뭐합니까? 뭐 가기도 하고 중심도 잡고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게 이게 바로 지느러미잖아요. 그러니까 방향과 중심을 잡는 것 영적으로는 기도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막 오염된 세상에서도 막 지혜롭게 헤쳐가고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도 보면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낙지볶음 뭐 오징어 같은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으니까. 그 당시는 몰랐어요. 요새 지금 한국에 지금 또 뭐 무슨 뭐 먹물이 뭐 검정 먹물이 뭐 또 몸에 좋다고 또 먹물 먹는데 아유 완전 오염 덩어리잖아요. 아니 그 낙지나 그 뭐 오징어 자체가 이미 아주 오염의 대표적인 그런 환경 호르몬 덩어리인데 거기에서 또 그 오징어 먹물 그걸 갖고 먹는다냐? 그것도 막 특히 이쁜 아가씨들이 그냥 그 시커먼 그냥 먹물 먹어가면서. 네. 그런데요, 이게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뱀장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안 하고 해. 맛있죠. 근데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참 지금도 간혹 가다 먹을 때 뱀장어 맛있게 먹는데요. 장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먹지 말래요. 근데 정말로 다 덩어리예요. 특히 요새 장어 같은 것은 양식까지 해가지고 이제 더 그나마도 더 아주 그 오염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근데요 아까 말한 그런 스티로폴 같은 거 그런 걸로 먹는 거라든지
이런 그 먹이사슬이 그 채 꼭대기에 있는 것들을 먹으면 남자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는데요. 근데 여자들은 100% 이게 암으로 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컵라면 먹고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아졌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그게 100% 암으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동차도 석유압 제품으로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 페인트 같은 거 다 석유압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새집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새집 증후군. 새집에 들어가는데 이거 저 성면이라든지 여기 뭐 저 페인트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냄새 그런 것 때문에 완전히 요새 현대병들 뭐 알러지 같은 거, 아토피 같은 거 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온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항토방에서 사고 그랬으니까 다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안 좋아요. 더군다나 이제 코팅 냄비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범람 같은 거. 그 코팅할 때 이 코팅하는 것도 다 이게 범벅이거든. 요즘에 또 아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품 첨가물입니다. 식품 첨가물, 그 뭐 다 인정받은 것들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과자 같은 거 하나에 식품 첨가물이 한 30가지 들어가거든요. 한 개 있을 때는 다 조사해봤을 때 괜찮아요. 그 정도 먹어서는 우리 몸에 이상 없어. 근데 30개, 60개가 막 섞어져갖고 이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몰라요. 이게 그 반응은 아직 조사 못 해봤거든요, 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이 아주 문제인데 식품 첨가물의 대표적인 게 뭐냐? ADHD, 가다 행동 장애라고 번역하는 그 ADHD가 바로 뭐냐? 이 식품 첨가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뭐 우리도 다 이런 것도 겪어봤지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나 근데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미국 식당에 딱 가면 미국 애들은 조용히 앉아 있어요. 대부분이 떠드는 건 별로 못 봤어. 근데 막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애들은 거의 한국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요새 한국 젊은 아줌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애들 그 아줌마 애들 좀 조용히 좀 하게 좀 해서요. 아이고 너무 얼만데 그래요. 내가 돈 보상해 줄게. 근데 말이에요. 우리 애 기죽이게 왜 자꾸 그런 얘기해요? 기죽인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게 하이퍼 돼가지고 가도 행동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기죽인다고 생각하고 막 더 이렇게 하라고 난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참 문제인데요. 캘리포니아에 카이젤 포버먼트라는 그 메디컬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페인 골드라는 그 닥터가 발표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자매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직장만 가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싸운대. 뭐 싸울 일도 아닌데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 같은 데서는 뭐 좀 이상하면은 바로 뭐 예를 들어 운전면허 한 3번 떨어지면은 정신과 한번 체크해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3번이 뭐예요? 뭐 17번씩 떨어져도 뭐 계속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없다고 계속 의지적으로 내가지고 다시 운전면허 따는데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데서는 운전면허 몇 번 떨어지면 이상하다. 너 이거 이상한 거 같다.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간다고 그래. 이 자매도 하도 직장만 가면 싸우니까 회사에서 이 페인골드 닥터에게 한번 조사 좀 해봐라. 한번 뭔 일인가 모르겠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옛날에 그랬는가? 그랬더니 옛날에는 얌전했대.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하고 조사를 했더니 직장이 바뀌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직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직장이 바뀌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자꾸 할까? 야, 조사해도 원인이 없다가 나중에 밝히는 게 뭐냐? 직장이 바뀌니까 바빠졌잖아요. 바빠지니까 음식을 먹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인스턴트로 막 때우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의 손자도 이 며느리가 박사과정 한다고 하면서 계속 인스턴트 먹이니까요. 소화 당뇨에다가 막 병덩어리. 지금 몇 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편하다고 식품 첨가물 막 들어간 것들 막 용기가 다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든 그런 용기 들어있는 것들 막 갖다 먹으니까 이게 참 문제.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서부터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딱 바꿨더니 뭐 전혀 직장 가서도 조용하고 화평한 얼굴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지금요,
한국의 청년들,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도시로 갑니다. 재작년인가 무슨 기사에 한번 났던데 콜로라도 이 전체 인구는 크게 안 달라졌는데 이 덴버가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늘어났는가 봤더니 시골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콜로라도 저 변두리 지역에 조그마한 도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덴버로 온 거예요. 어떤 도시는 심지어 60%가 덴버로 이사를 왔대. 그러니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다 그냥 쓰러져 가버리죠. 그 동네는. 지금 한국도 다 도시로 나와버려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사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어떤 전도사님이 한번 시골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그 동네가 딱 11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11분씩 22명이 사시는데 할머니들만 다 교회 나오는데 11분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딱 가니까 그러더래요. 야, 막내야. 그래도 전도사님 오셨는데 그래도 뭐 먹을 거라도 좀 내와야지. 그러니까 막내가 일어나서 나가고 심부름으로 나가는데 막내가 62살이더래. 이게 62살이 막내니까 거의 다 지금 65세에서 70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럼 뭐 농사 짓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 농약 해야 되잖아요. 뭐 풀 같은 거 나오고 뭐 병균들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농약을 해야 되는데 원래 한 말에 농약 뚜껑 있잖아요. 거기 하나 넣으면은 아주 독한 거예요. 그게 10,000분의 1이거든요. 근데 농약 회사에서 이거 한 컵 넣으라고 얘기하거든. 왜? 한 컵 넣어도 이게 세니까 이거 한 컵 넣으면은 우리 농약 잘 넣는다. 이거 소문이 나야 되니까 실은 이거 반절만 넣어도 되는데 한 컵 넣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맨날 또 농약 치고 좀 있으면 또 풀나고 또 병균들 생기니까 그냥 아예 처음에 한 3컵 넣어라. 3컵 넣어버린 거예요. 그 모양 원래보다 한 5배 높은 데다가 그 다음에 야, 또 제초제랑 또 살충제 또 따로 뿌리려면 또 이 몸에 언제 또 뿌리겠냐. 야, 제초제 살충제 다 넣어버리자. 다 넣어갖고 완전 칵테일이라고 뿌려버리니까 여러분 한번 한국에 가서요 농약 뿌린 때 한번 가보세요. 우리 동네 같은 데 못 가요. 냄새 때문에, 농약 냄새 때문에. 차 타고 가면 농약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농사 짓기 싫고 흙 만지기 싫으니까 다 서울로 올라가 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올림픽 때 일본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세계에다 대고 광고기를 올림픽은 한국에서 식사는 일본에서. 야, 너 한국 그 농약에다가 안주 음식 다 버무려 갖고 내놓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몸 생각하려면은 올림픽은 한국에서 보고 비행기만 타면 2시간이 오니까 식사는 일본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지리산, 산 좋고 물 좋은 지리산에 50대, 60대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오래 못 살고 다 죽어 일치. 산 좋고 물 좋은데 우리 지금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이제 돈 좀 벌면 지리산 같은데 좀 좋은 데 가서 조용히 좀 살고 싶고 목장이나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리산에 50대, 60대들이 다 빨리빨리 죽어요. 그리고 죽은 원인을 봤더니 암이 99%입니다. 왜? 농약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은 일하기 싫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냥 밥이 먹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일회용 쓰고 빨리빨리 버려버리면 되니까 그냥 차에서 대충 먹고 나는 지금 저는 그래요. 저는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데 가서 먹는 거 좋아하지도 않지만 가격 싸니까 들어가긴 하죠. 근데 그것도 나는 차에서 먹는 사람 보면 나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먹기도 하지만 아니 패스트푸드 얼마나 바쁜데 그렇게 빨리 나오는 음식도 그냥 그 식당에서 먹을 틈이 없어가지고 차에서 우적우적 먹고 그렇게 돈 벌어서 먹으려고. 저는 어느 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도 먹지만 어느 때 보면 차에서까지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난 참 불쌍해. 커피도 다정한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참 커피 한 잔 나누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차에서 막 주문하고 차에서 먹어가면서 이게 마스카라 해가면서 그냥 운전하다가 전화 받으면서 그냥 한 5가지를 막 동시에 하잖아요. 그러다 또 사고 나면 물리치료 받으러 다녀야 되고 이거 바쁘게 살아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편하게 사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 중에서 먹을 만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새에 대해서는 종류가 없고 그냥 먹지 말라는 것만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맹금류, 새나 물고기 먹는 그런 뭐 독수리나 솔개 같은 거, 까마귀 같은 거. 그 다음에 주로 밤에 활동하는 거, 어둠 속에 활동하는 뭐 부엉이, 박쥐, 올빼미. 여기 뭐 박쥐는 포유류로 원래는 분류하지만 그 옛날에는 다 그냥 날개 있으니까 새로 분류했는데 어쨌든 밤에 올빼미, 부엉이, 박쥐 이런 것들은 밤에 어둠 속에 오잖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밤이면 이 어둠의 세계, 사탄의 세계잖아요. 악의 세계, 악의 세계에서 노는 그런 새들. 그 다음에 부정하다고 하는 사체를 먹는 까마귀나 독수리도 이 죽은 시체를 먹는데요. 산 것만 먹는 줄 알았더니 독수리도 잘 보니까 아주 변질되지 않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체를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싸나운 맹금류, 그 다음에 밤에 활동하는 어둠의 그 새, 그 다음에 시체 같은 거 먹는, 사체를 먹는 이 새들은 먹지 마라.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싸나운 새가 아닌 온유한, 그 다음에 밝은 데서 사는, 영적으로 말하면 그 시체, 사체를 먹는 그 아주 그 부정한, 불결한 그런 게 아니고, 또 밤에 어둠이 아니고, 또 싸놓고 포악한 그런 게 아닌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새 종류에서 먹을 만한 것은 뭐 닭을 새로 분류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닭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닭도 문제예요. 이게 닭도. 이 닭이요, 보통 우리 시골에서 키워보면 한 20년 삽니다. 오래 사는 닭은. 근데 요새 닭 공장에서 빨리빨리 계란 막 뽑아내고 또 계란 이제 못 나면 바로 저 닭 공장 가서 다 죽여갖고 우리 그 무슨 삼계탕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닭 요리하는 식당으로 다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 20년 사는 닭들을 갖다가 그냥 그 이만한 데서 갖다 놓고 막 먹여가지고 1년 정도밖에 못 살잖아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 제일로 맛있는 닭이 90일 된 90일령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하루하루를 날짜 계산해갖고 90일 된 병아리가 제일로 맛있대. 그래가지고 한국의 삼계탕집은 다 90일 된 요만한 거 닭 먹잖아요. 근데 이게 이 닭이 이렇게 뭐라고 하나 밀식 사육을 하기 때문에 놓아 먹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으니까 병 한번 걸려도 다 죽어버리니까 병을 안 걸리게 위해서 뭘 넣냐, 항생제를 먹입니다. 사료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빨리 커야 알도 빨리빨리 나고 빨리빨리 커야 팔아먹기 좋으니까 성장 호르몬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촉진제하고 항생제를 넣기 때문에 이게 닭고기도 요새 마음대로 못 먹어요. 실은 저도 닭고기가 그래도 괜찮은 음식 중에 하나지만 괜히 막 닭고기 오면은 그냥 항생제하고 그냥 그 성장 촉진제, 호르몬제 들어간 거 생각해갖고 괜히 막 젓가락이 잘한 거야. 실제로 일본에 3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이 3살짜리가 맨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여자애가 딸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딸기 먹고 저렇게 맨스를 할까 하고 봤더니 딸기 속에 그냥 빨리 커라고 딸기 농사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성장 촉진 호르몬제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먹을 만한 게 요새 없어요. 근데 그 스프라우트나 그 뭐지 홀푸드 파는 데 이렇게 가면요 여자들이 대부분이 날씬해. 근데 솔직히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면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 가면 그냥 다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그래도 좀 음식 좀 신경 쓰는 사람들 보면요 날씬하고요. 그 뭐 책도 좀 읽고 좀 뭔가 교양 있게 보이고 그래. 좀 보면 특히 볼더 같은 데 가면요 그 얼마나 매장이 큰지 몰라. 이 볼더가 보면 좀 식생활 수준도 좀 높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날씬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곤충 중에서 날개가 있으며 기어다니는 것들은 안 좋은데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그런 곤충 중에서 뛰는 다리가 있는 즉 뭐죠 메뚜기 같은 거 메뚜기 같은 거는 먹어도 좋다 이거야. 그러나 날개가 있으나 기어다니면 부정한 곤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배로 밀고 다니는 뭐 뱀이라든지 네 발로 기는 족제비, 쥐, 악어 같은 거, 그다음에 여러 발을 가진 지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다. 이런 건 먹지 말라는 거죠. 즉 날개가 있으나 날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날 생각 않고 기어다니는 것들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땅바닥에 우리가 그 뱀이 옛날에는 기어다니지 않았는데 성경에 창세기 보면 너는 이제부터는 땅에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산다. 그렇게 뭡니까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다 안 좋아요. 물고기들도 그 진흙 속에서 돌아다니는 것들 그런 것도 다 안 좋아요. 다 환경 호르몬 덩어리입니다. 우리 좋아하는 랍스터 같은 거, 조개 이런 것들 다시는 안 좋은 거예요. 왜?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들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이런 거 따지보면 먹을 만한 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맛 때문에 먹는다면 목숨 생각하고 조금씩만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뛰는 다리가 있으면 정결하다 그랬는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자,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곤충인데 그래도 툭툭 튄다. 소망이 있고 뭔가 생동감 있는 땅이 기진 않겠다고 하는 이런 메뚜기는 그래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구나. 저희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제 기억으로 한 1970년대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맥주 안주로 아주 인기 있는 게 뭐였었냐면 메뚜기였어요. 메뚜기. 고급 술안주였죠. 근데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는 메뚜기 사육도 하고 해가지고 볶아서 이렇게 참 팔고 그랬었는데 인기가 좋았었는데 요새는 메뚜기 안 먹더라고. 근데 지금 보면 긴 얘기 했지만 먹을 만한 건 몇 개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걸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내 다음 주에는 좀 피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하려고 그래요. 내 얘기에. 원래 한 번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이 피가 참 중요한데 피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환경 호르몬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정도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요 진짜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탄이 뭐냐? 술폭탄, 니코틴 폭탄. 이 술, 담배가 참 무서운 거. 요새는 이제 또 마리아나까지 허락을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이 콜라도에서 마리아나 허용을 해가지고 참 큰일인데요. 근데 그거보다도 실은 더 위험한 폭탄이 뭐냐면 잘 알지도 못하고 뭐 그냥 병이 생기거나 죽게 생겼으면 그냥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수 없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컵라면 몇 년 먹죠. 라면을 갖다 수없이 먹죠. 그랬으니 뭐 그런 병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더 조금씩 죽여가는 것이 뭐냐면 환경 호르몬 폭탄입니다. 왜 그러면 환경 호르몬 폭탄에 우리가 이렇게 노출되게 됐느냐? 결국은 농사짓기 싫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돈만 빨리 벌기 위해서 먹는 거 신경 안 쓰고 설거지하기 싫어서 또 밥에 먹기 귀찮으니까 그냥 일회용 갖다 막 그냥 먹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 내분비 교란 물질에 노출되어 가지고 결국 우리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예요. 우리 몸 안 좋아진 건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먹어서 잘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신경질 내는 거나 우울증 또 또 조울증도 마찬가지. 조울증이라든지 막 그 가다 행동 장애 이런 것들 막 분노 이런 것들 많은 부분은요 실은 음식에서 오고 있습니다. 음식만 바꿔도 많은 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진짜 커피도 웬만하면 머그잔 있으면 머그잔 갖고 하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좀 좋은 걸. 그리고 파네라 같은 데 가면은 그 종이컵도 주지만 네가 머그잔 먹고 싶으면 머그잔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머그로 먹는 게 좋습니다. 종이도 좀 낫지만 이제 스티로폼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따순 거 먹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정결한 음식은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새김질하는 거. 영적으로는 화평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 그 다음에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 비늘이 있는 게 성결하죠.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이렇게 뛰는 거. 우리 맹금류, 맹수류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먹이살 꼭대기 있는 것은 안 좋다. 그랬는데 즉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영적으로는 온유한 삶. 그리고 팍팍 뛰는 거니까 소망을 갖는 그런 삶. 이런 삶이
자, 그런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줄 압니다. 우리 다 건강하게 복받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